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9일 오후 3시 13분입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를 취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중심제란 이 정치 제도는 사실상 아찔한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한 사람에게 너무나 많은 권력이 집중되고 정보가 집중되니까 이 한 사람의 실수에 의해서 나라의 운명이 바뀔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도적 견제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언론, 사법부, 야당의 비판 기능이 살아 있어야 이 대통령의 실수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면 다 권력을 가질 경우에 독재화되는 게 본성입니다. 독재자를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권한을 마음대로 행사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면 반드시 실수가 생겨요. 이걸 어떻게 제도적으로 막느냐? 막는 장치는 헌법이 있고 사법부의 독립성이 있어야 되고 검찰 등 공무원은 정치적으로 중립해야 되고 언론의 비판 기능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등장 이후에 그 견제 장치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불행한 일입니다. 또 다른 불행한 대통령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본인도 노력하고 언론도 노력하고 비서실도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집무할 때 그 집무 스타일을 여러 번 비판한 적이 있는데, 하나 아쉬웠던 것은 박 대통령의 폐쇄적 집무 스타일, 비서실장도 일주일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하고, 어떤 수석 비서관은 퇴임할 때까지 한 번도 1대1 보고를 하지 못했다든지 장관은 거의 안 만나든지 하는 이런 실상이 말로만 전해졌지 그것을 정식으로 기사로 해가지고 엄중하게 다룬 기사가 없었습니다. 이 청와대 출입 기자의 직무유기였어요. 청와대 출입 기자들은 전날 대통령이 무슨 활동을 했느냐를 국민들에게 상세하게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선진국은 다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상세하게 국민에게 알리는데, 우리나라 청와대 출입기자는 그렇지 못한데 지금도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 알 권리를 대신 충족시켜줘야 할 청와대 출입기자들이 직무를 다 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청와대 출입기자들이 저질렀던 잘못을 또 되풀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2014년에 이런 문제제기를 한번 했습니다. 2014년 9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정을 보니까 너무나 한가했습니다. 9월 1일 일정이 오전 노사대표 간담회, 오후 MBC 상암시대 개막 기념식, 이걸로 딱 끝났습니다. 9월 2일 화요일은 오전 국무회의, 오후 민주평통해외자문위원과의 통일대화, 오후 제51회 방송의 날 축하연, 9월 3일에는 오전 핫소 플래트너 창업자 접견, 오후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 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제가 아베 수상의 동정을 한번 봤습니다. 아베 수상의 동정 일정은 그 다음날 일본 신문에 일제히 납니다. 일제히, 이게 일본 신문이 관례고 일본 얼마나 상세하게 적히는지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2014년 7월 24일 아베 수상 일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시 59분 공관에서 중의원 제1의원회관으로 출근, 그리고 치과 진료실에서 치료, 9시 29분 관저에서 외교관계의 비디오 메시지를 수록, 10시 히라마츠 외무성 종합외교정책국장 면담, 10시 22분 외무성의 스기야마 외무심의관, 야마다 중남미 국장, 농림수산심의관, 경제산업심의관, 재무성 국제국장, 국토교통성 국제통괄관, 관방부장관, 부내각상 수상보좌관 동석, 오후 정오 4분, 12시 4분이죠.
자민당 간사장 면담, 1시 1분 정부 여당 정책 간담회, 58분 신궁 앞 국련대학 방문. 이런 식으로 빼곡히 적혀 있는 것입니다. 분 단위로 사람을 만나고 행사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국장, 심의관, 정보관 등 이 핵심 관료들을 하루에 10명이나 만났습니다. 이렇게 하면 고급 정보를 저절로 취득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과 비교를 하면서 자,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해도 되느냐. 그리고 물론 아베 수상은 내각 책임제하의 수상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과는 직무 스타일이 다를 수가 있어요. 또 특히 대국회 일이 많습니다. 한국은 상당 부분 국무총리가 대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박근혜, 아베 두 사람 뭐 이런 차이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어떠냐? 한번 문재인 대통령의 일정을 한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달라졌느냐? 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일정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의 일정은 아직 공개되고 있지 않은데 7월 19일 가장 최근인 7월 19일 20일 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7월 19일 20일 일정을 우선 샘플을 한번 보겠습니다. 7월 19일입니다. 목요일 9시 20분 여민관 집무실 1일 현안 보고 비서실 정책실 안보실. 9시 38분 여민관 집무실 비서실 업무 현안 보고. 10시 15분 여민관 집무실 현안 관련 내각 보고. 11시 본관 충무실 군 장성 진급 및 보직 신고. 11시 38분 여민관 집무실 비서실 업무 현안 보고. 11시 58분 여민관 집무실 현안 관련 내각 보고. 오후 2시 서울 분당 서울대병원 헬스케어 혁신파크 의료기기 규제 혁신 현장 방문. 오후 4시 여민관 소회의실 정책실 업무 현안 보고. 4시 55분 여민관 집무실 정책실 업무 현안 보고. 오후 5시 2분 여민관 소회의실 비서실 업무 현안 보고. 보고가 비서실, 정책실, 이 청와대 보고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 다음 9월 20일, 지난 7월 20일입니다. 지난 7월 20일입니다. 9월이 아닙니다. 지난 7월 20일 금요일 9시 23분 여민관 집무실 1일 현안 보고 비서실 정책실 안보실. 10시 7분 여민관 집무실 비서실 업무 현안 보고. 10시 15분 여민관 집무실 비서실 업무 현안 보고. 10시 24분 비서실 업무 현안 보고. 10시 43분 비서실 업무 현안 보고. 11시 40분 비서실 업무 현안 보고. 1시 30분 여민관 집무실 비서실 업무 현안 보고. 오후 4시 국가정보원 업무 보고. 이건 국가정보원 빼고는 전부 다가 비서실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비서실 기능이 너무 세밀하고 막강한 게 아니냐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통계를 한번 내봤습니다. 인도 싱가포르 국빈 방문 일정을 제외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7월 첫째 주, 셋째 주 11일간의 통계를 한번 내보았더니 총 84건, 84건의 일정을 소화를 했습니다. 행사를 소화를 했습니다. 매일 평균 7.6건입니다. 이 중 45%에 해당하는 38건은 비서실 업무 현안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0건, 12%에 대한 10건은 오전의 정규 일정인 1일 현안 보고였습니다. 이것은 하루하루 요 상황 보고를 받는 건데 이것도 비서실에서 하는 보고죠. 그래서 장소별로 보면 말이죠. 84건의 일정 중에서 청와대 여민관 자신의 집무실에서 보고를 받는 일정이 75%나 됩니다. 63건입니다.
여민관 소회의실, 이것도 뭐 여민관이니까 9건, 합치면 청와대 안에서의 일정이 94%입니다. 외부 일정은 6%, 아주 짧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거의 안에서, 청와대 안에서 비서실로부터 보고를 받는 걸 주 임무로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7월 셋째 주의 경우에 이때 최저임금 인상 결정으로 상당히 시끄러웠습니다만은 15일 일요일부터 19일 목요일 오전까지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밖을 나서지 않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7월 한 달간 수요일의 경우에는 해외 순방 기간을 제외하고 오후 3시 이전에 일정이 끝나는 걸로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내일부터 5일간 여름 휴가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행정부처와의 접촉보다는 비서실에 의지하는 듯한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토요일에는 거의 일정이 없고 공휴일 일정도 거의 없고 이번 여름 휴가는 앞뒤 다 포함하면 한 9일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아베 수상은 최근은 또 어떤 2014년 스케줄을 말씀드렸는데 최근에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베 수상 일정입니다. 7월 27일 바로 이틀 전 금요일입니다. 아베 수상은 어떻게 움직이느냐. 오전 8시 현재 공관입니다. 공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 아침에 손님이 없었습니다. 52분, 8시 52분 공관을 출발을 해가지고 공관과 관저가 다릅니다. 이 집무실입니다. 공관은 그냥 자는 데고 관저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자 3분 뒤에 야치 쇼타로 국가안전보장국장, 외무성의 아키바 다케오 사무차관, 모리 다케오 외무신비관이 들어가서 보고를 했습니다. 9시 41분 마사키 오사무 외무성 구주국장이 또 회의에 참여했습니다. 9시 52분에서 59분 7분 사이에 젊은이 육성 지원본부를 방문했습니다. 10시 2분에서 13분 사이에 짧은 내각 회의를 했습니다. 10시 22분에서 32분 사이에는 야치 국가안전보장국장, 외무성의 아키바 사무차관, 가나스키 겐지 아시아 대양주 국장을 만났습니다. 보고를 받은 거죠. 그리고 10시 33분에서 11시 22분 야치 국가안전보장국장, 아키바 외무성 사무차관으로부터 다시 보고를 받았습니다. 11시 30분에서 32분, 2분 사이에 재무성의 사무차관, 주계국장은 뭐 한국어로 말하면 이재국장인데 예산을 담당하는 국장이죠. 만났습니다. 11시 33분에서 59분 사이에 26분 동안은 기타무라 시게루 내각 정보관을 만나서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12시 1분에서 12분 사이에 자민당의 누가카 후쿠시로, 공명당의 이노우에 요시히사 두 동일본 대지진 부흥 가속화 본부장으로부터 제안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2시 50분에서 53분 사이 3분 사이에 가토 히사요시 세키 히로유키 신구 부흥청 사무차관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아주 분단위로 쭉 계속됩니다. 그리고 관저를 출발해가지고 23분 오후 4시 20분에는 관저를 출발해가지고 23분 자민당 본부에 도착을 해가지고 당 홍보용 비디오 메시지 녹음을 했습니다. 5시 16분에 자기 개인 집에 도착을 해서 쉬었습니다. 7월 26일 일정은 어떠냐 하면 오전 8시 51분 공저에서 관저로 출근을 합니다. 9시 1분에 국가안전보장회의의 내 장관과 만납니다. 그리고 41분 아소다로 부총리 겸 재무장관을 만납니다. 10시 7분에는 도쿄 후시미의 일본 치과대 부속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습니다. 이분이
치아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왔다 갔다 합니다. 막 오후에는 또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이렇게 하면서 아주 분단위로 움직이는 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1970년대부터 수상 동정 보도가 언론을 통해서 공개되었다고 합니다. 누굴 만나고 수상이 누굴 만나냐, 대통령이 누굴 만나를 보면은 대통령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다, 국정의 중심이 어디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국민들이 그걸 보면은 이 나라의 되어가는 방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 수상의 경우에는 누구를 자주 만나냐에 해서 누가 영향력이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의 일정 분석을 보면은 비서실과 가족 만나니까 비서실이 가장 영향력이 크다는 거죠. 장관들보다는. 이건 좀 비정상적입니다. 비서실은 참모에 지나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장관을 직접 만나야 됩니다. 자주 만나야 됩니다. 왜냐? 장관은 역시 현업부서고 세상과 직접 접촉하는 사람이니까 경험도 많고 현장의 고민을 전할 수가 있는데, 비서실만 되면은 한 걸음 중간에 장관이 올리는 보고를 한 번 더 걸러서 이렇게 잘못하면 왜곡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과장될 수도 있고요. 가장 비근한 예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국방부 장관은 기무사 계엄령 문건이 문제가 안 된다고 했는데 비서실은 문제가 된다. 이래가지고 대통령을 그 방향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비서실이 장관보다 더 영향이 커요. 그런데 비서실의 권한이나 이런 것은 법으로 명쾌하지가 않습니다. 장관의 권한은 분명해요. 장관 중심으로 움직여져야 이게 대통령 중심제가 제대로 기능하는 건데, 비서실이 너무 강하다, 너무 비서실에 의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그렇다면은 지금 청와대 비서실은 아주 엘리트로서 건전한 국가관을 가진 도덕성이 훌륭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심지어 전향하지 않는 주사파 운동권 출신들이 있다. 주사파는 김일성주의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비판이 외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핵무장한 김정은 정권과 대결하면서 대한민국의 국민을 지켜야 할 대통령 주변 비서실에 김일성을 숭배하는 운동권 전력자가 있다. 그리고 그 주사파 운동 전력에 대해서 반성한 적도 없고 전향했다는 이야기를 한 적도 없다.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 방향은 북한의 한반도 전체 공산화 전략과 어떻게 되느냐, 혹시 같은 방향 아니냐 하는 합리적 걱정이 제기되고 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타라오라는 미국 CSIS 연구소의 객원 연구원이 연초에 쓴 논문에서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비서실로부터 너무 많은 영향을 받으면 국정 운영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냐 하는 우려가 이번 기무사 계엄령 문건 처리를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특이한 직무 방식과 연관되어서 좀 걱정이 되는 겁니다. 걱정이 되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비서실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대한민국 호를 조종해가는 기장으로서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으려면은 우선 장관을 자주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청와대를 벗어나서 바깥으로 더 많이 나가야 되겠다. 현장을 더 많이 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